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오늘은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발음 잘했죠. FR 자산관리. 오늘은 길건우 대표님과 건원풍 이렇게 주제를 제가 얘기할 겁니다. 건원풍. 네, 먼저 건설 얘기를 좀 할 텐데요. 네. 건설은 글쎄 시장에 업황으로 보면 별로 관심 없고 뭐 재건 혹은 레옴시티 이러면 좀 관심 있을지 몰라도 업황 자체는 별로 이슈가 없지 않나요? 뭐 이슈가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건설에서 보면 이제 저희가 크게 세 가지를 다 보셔야 되는데 이제 주택 경기 보셔야 되고. 근데 주택 경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금리랑 많이 연관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FOMC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뭐 지금 내년 점도표상에 보면 이제 금리 상당히 조금 올라갔잖아요. 네. 그리고 조금 더 길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더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고요. 근데 다만 이게 너무 계속 주택을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공급 부족 얘기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한 내년 상반기부터는 그래도 기존보다는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주택 경기는 바닥 찍고 조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해외 수주가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해외 수주가 그렇게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잘 모르겠는데요. 맞아요. 플랜트? 네, 뭐 플랜트도 많이 나오고 네. 있고 그다음에 방금 전에 뭐 얘기했던 네옴시티나 여러 가지 인프라 관련된 것들도 분명히 많이 있고요. 현대건설 정도는 네, 현대건설이랑 대우건설은 사실은 올해 초에 해외 수주 가이던스 제시한 거를 달성을 했어요. 네. 현대건설이 한 10조 5천억 정도 했는데 한 110% 정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대우건설은 조금 적긴 하지만 한 120% 정도 초과 달성. 나머지 건설사들은 대부분 달성을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유가 움직임을 보면은 플랜트가 수주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해외 수주 괜찮다. 그래서 해외 수주 때문에 현대건설의 매출이랑 영업이 지표만 보시더라도 크게 손상된 게 없습니다. 근데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으니까 너무 국내 주택 경기에만 발목을 잡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재건 이슈가 있는데 사실은 재건 이슈는 저는 테마라고 보고요. 그냥 플러스 알파면 좋은 거다라는 정도만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재건하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가 얼마나 먹을지는 모릅니다. 모르죠. 예. 네, 기대감이죠 지금. 네, 정말 이 기대감만 있는 거지. 전 세계가 이걸 나눠서 가져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의외로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해외 그 플랜트 수주 하나 더 받는 게 더 남는 장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별도로 그냥 플러스 알파 정도만 생각해도 그래도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바닥을 넘어가고 있다. 라는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부터 보셔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네. 네. 현대건설이나 뭐 해외 플랜트로 볼 땐 그 전에 국내 건설 경기가 안 좋을 때도 뭐 해외 얘기하면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뭐 이 정도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HDC 현산 사태가 한번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건설사들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죠. 바닥에 떨어졌는데 최근에 그죠? GS건설 사태 또 GS건설이 있고 나오면서 정말 더 충격적으로 더 떨어졌고, 그죠? 그래서 현산도 한번 살짝 좀 들었다가 그죠? 네. 근데 이게 참 아직 만 원이고 GS건설도 갈 길이 그죠? 멀죠. 아직 멉니다. 멀잖아요, 그죠? 그런 노이즈가 있어서 어쨌든 건설사 내에서 압축을 좀 해야겠네요. 그죠? 압축을 하는 게 맞고요. 이제 건설 업황 전체가 다 좋아진다 이거보다는 제가 이제 말은 건설로 했지만 사실은 이제 해외에는 지금 플랜트가 더 대세긴 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 플랜트 내에서 사실은 건설과 다른 이외로 따라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실 피팅도 따라오고 LNG 터미널 수출 이런 쪽도 굉장히 좋고 인프라도 있고 근데 이게 결론은 다 기본적으로 다 물려 있는 게 건설이다 보니까 건설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 거고 사실은 모든 기업들이 건설업을 하는 기업들이 다 좋아진다. 그거는 미지수입니다. 이유인즉슨 PF 대출 관련해서 부실 관련 조사들이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이금융권이라고 하는 저축은행 뭐 그다음에 뭐 신협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금감원에서 증권사에서도 또 자료 요청했거든요. 그러니까 PF 대출 관련해서는 분명히 문제는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정부에서 지금 아마 부동산 전략이나 뭐 이런 게 또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정책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거기에서 조금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PF 대출 관련된 걸 연장을 해준다거나 어찌됐건 금융 지원책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무너지는 기업은 없겠지만 얘네들은 악재를 뚫고 나오는 거 앞에서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HD, 현대건설이나 GS 같은 경우는 시간은 분명히 걸릴 겁니다. 근데 다만 우량한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그 안에서 굉장히 빨리 수급이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감안을 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압축이 될 거예요. 뭐 현대건설, 뭐 대우건설 요 정도로 거의 압축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건설업은 꾸준하게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업의 건설로만 보면 여전히 뭐 좀 아직까지는 네. 내년에 부동산이 돌아설지 모르겠지만 떨어진 거에 상당 부분 되돌리긴 했는데 네. 주택건설 자체 물론 정부는 사실은 공급을 지금 확대하는 기조긴 하잖아요. 그죠? 확대해야 되고요. 그렇긴 또. 하죠. 맞아요. 근데 이제 건설 얘기하는 게 잘 안 와닿죠 지금 사람들 피부에. 사람들 다 이렇게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그 안에서 이제 좀 네. 디테일하게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되는 기업으로 줄이거나 국내 주택 경기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해외 플랜트 수주 혹은 뭐 환경 쪽이랑 관련이 있다든지 네. 인프라 쪽이 있다든지 맞아요. 그죠 뭐 이런 쪽으로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가장 탑픽은 현대건설입니까? 그냥 이제 현대건설로 정해놓고 얘기하시죠. 네, 현대건설로 저는 정해놓고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답정현, 답정현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게 맞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 하나는 더 보자면은 이거예요. 중동 쪽에서가 살아나는 게 가장 크고요. 건설은.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서도 SMR 이슈가 최근 들어서 현대건설에도 나오고, SMR 이슈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업화를 시작하는 거 27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남았죠. 23년은 다 지나갔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마 이거에 대한 이슈도 계속 나올 거고 원전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소송 문제가 있었죠. 뭐 나중에 원전 얘기할 때 조금 더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원전에 대한 것들이 소송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완전히 해소가 된 건 아니지만 소송 문제가 있을 때도 폴란드랑 트리키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관없다라는 스탠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엔 또 현대건설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뒤에서 또 한 번 더 얘기하기로 하고 중동 쪽에서 보면은 지금 석유랑 가스 플랜트 쪽에 대한 것들이 계속 수주가 나와요. 그럼 이게 왜 나오냐도 저희가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뭐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다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IAEA나 뭐 이런 데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석탄, 그다음에 뭐 석유, 뭐 이런 것들로 인한 그 에너지로 돈을 버는 피크가 2030년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부터는 이제 꼭대기를 찍고 이걸로 돈을 버는 시대는 점점점 저물어갈 수 있다라는 게 관점이에요. 그러면 중동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것만 바라보고 지난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을 그걸로만 돈을 벌고 그거에 의존해서만 살았었는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사우디에서 원래 세금을 안 걷었는데 세금 걷는다고 하니까 좋아했답니다. 좋아했다고요? 네, 누가? 좋아했답니다. 국민들이. 왜? 왜냐면 세금을 안 걷으면 안 돌아간다라는 거를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아는데 세금을 계속 안 걷는다라고 하니까 이게 오로지 우리는 기름에만 의존하고 있구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탈탄소화를 하고 있고 전기차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나중에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정신이 있는 놈이 나오기 시작했구나. 라는 관점으로 이제 네옴시티도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5년 동안 이 중동 쪽에서는 플랜트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최대한 비싸게 할 수 있을 때 돈을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은 돈을 벌어놔야 돼요. 네. 그래서 수주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해외 수주가 꺾일 일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가장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올 하반기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사우디에서도 지금 제일 많이 지금 입찰 예정인 게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네, 그다음에 이제 아랍
에메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GS 에너지도 있지만 또 현대건설. 네, 그 이라크, 카타르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수주가 예정되어 있는 게 사실은 현대건설이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내년 초에 또 연간 가이던스 제시하겠죠. 그러면 올해도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10조 5천억이었는데 내년에는 아마 더 늘어나지 않을까. 네, 근데 그 가이던스를 달성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해외 뭐 국내 건설도 있고 해외 플랜트 SMR은 원전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건설회사가 무슨 원전을 내 이러니까 원전의 어떤 주 발전 설비 이런 거보다는 이제 건물을 짓고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건설이 포함이 되는 거겠죠. 네, 건설에 이제 무조건 포함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보시면 알겠지만 주 기기가 있고 그렇죠. 이게 어찌 됐건 소형이든 기본 원전이든 그렇죠. 방사능 유출 위험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공사하는 것도 사실은 아무 건설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레퍼런스도 있어야 되고 문제도 없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또 결론은 현대건설이거든요. 그래서 원전 수출할 때도 항상 원팀에 들어가 있는 게 현대건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다 플러스 알파거든요. 네, 그러니까 플랜트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수준. 그다음에 주택 경기 바닥이니까 조금 앞으로는 되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재건 이슈는 길게 보면은 어찌 됐건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재건 쪽에서 매출이 잡힐 만한 거는 이라크입니다. 한참 전에 이라크 전쟁 났던 게 이제 매출 잡히고 수주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건은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라크 거 하고 진행하다 보면 또 한참 뒤에 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또 플러스 알파.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조금 그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게 최근 차트를 보셔도 현대건설은 바닥 찍고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추세 상태도 회복 중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뭐 현대건설이 한두 달 된 것 같아요. 뭐 네. 역대급 그죠? 회사 네. 창립일에 역대급 수주가 나왔다 이런 얘기도 한 번 네, 있었는데 뭐 주가가 뭐 네, 못 갔죠. 그냥 하루 반짝 윗꼬리 한번 달고 뭐 이 정도였기 때문에 약했거든요. 네. 네. 역시나 현대건설이 여러 모멘터를 가지고 뭐 네. 관련된 거 나오면 다 엮인다, 그죠? 다 엮인다. 현대건설. 네. 네. 그래서 기관들도 보니까 수급도 기관들은 현대건설 계속 사고 계속 사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제 그 포인트를 딱 맞춰서 기관들이 조금 사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현대건설은 한 3만 지금 한 7천 원 수준인데요. 이 건설사 같은 경우 사실 PER보다는 PBR로 봐야 되거든요. 네, PBR로 보면 이게 한 0. 보통 사실은 뭐 PR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PBR도 한 배 택도 없고 뭐 건설주 0.3배, 0.4배 막 이래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적당 엄청 적당가 돼서 네, 맞습니다. 현대건설은 약간 0.5배 정도, 네. 0.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PBR로 보면 네.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업사이드가 그래도 왜냐면 이게 건설업에도 분명히 그 수급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원래 이제 건설 업황이 좋아지면은 다 퍼지거든요. 근데 악재에 있는 몇몇 건설사들이 있으니까 얘네들로 수급이 가진 않을 거예요. 그럼 한쪽으로 쏠리면은 저는 PBR도 충분히 더 업사이드가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네. 네. 현대건설 가장 탑픽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랑 하나 더 굳이 뽑는다면 대우건설. 대우건설 굳이 뽑자면 대우건설이지만 굳이 뽑자면 대우건설이지만 네. 최근에 또 보니까 그 여의도에 사실은 이제 또 재건축 재개발 여기도 핫하죠. 바람이 불고 있죠. 본인이 여의도 지금 사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 그것도 또 현대건설이야. 네. 그것도 또 현대건설이라 심지어 그 추가 분담금을 영원받겠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국내에서도 어찌 됐건 빨리 여러 가지 수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조금 주도권을 잡아가겠다라는 전략이어서 다른 건설사들이 사실은 이걸 따라가는 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달금리, 건설사들은 결론은 조달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건설사 중에서 또 조달금리를 할 때 어찌됐건 가장 저금리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는 또 현대건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두 개로 쪼개지 마시고 하나로 몰빵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네. 건설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현대건설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네. 본의 아니게 또 압축해서 현대건설로 관심주를 이제 살펴봤고요. 네. 네. 그러게요. 목표가는 대략 한 증권사들은 그래도 한
45,000원 한 5만 원까지 네, 그 정도까지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는 시간은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네. 뭐 최근에 이제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급이 그냥 굉장히 긴 타임으로 가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 이슈가 있더라도 막 45,000원, 5만 원까지 가는데 시간은 분명히 걸릴 거니까 조금 짧게 저는 보시는 게 맞고 한 4만 1,000원, 2,000원 정도까지 한 15% 정도 업사이드 정도 1차 보시고 장기 보유하신 분들은 뭐 그 이상 보셔도 되겠지만 수급도 고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경제 네. 토크 길건우 대표님과 네. 건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다른 건설사 물어보면 현대건설로 하지 마라. 귀착되는 예전에 그러니까 중소형 건설사들도 이렇게 막 네. 탄력 있게 막 착착 모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거는 진짜 업황이 좋을 때 내지는 무슨 나거든요. 뭐가 엮여가지고 맞아요, 그죠? 무슨 맞아요. 뭐 정치인 테마도 엮이고 막 그죠? 그런데 그런 거 어쨌든 길게 네. 갈 수 있는 흐름은 아니고 맞아요. 건설주가 주목받기 시작하면 여러 테마들이 양수겸장으로 있는 네. 현대건설을 주목해서 보자.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건설주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길건우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